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수급 파이터! 파이터! 오늘은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또 파월 의장의 입을 주목을 하고 있지만 관망세가 조금은 옅어지면서 현재는 좀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오늘도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인은 3,400억 원가량, 기관은 20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3,70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인은 300억 원, 기관은 110억 원가량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370억 원가량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어제에 이어서 계속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반전을 좀 거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남들 오를 때 안 오르고 내릴 때는 같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주의 흐름은 굉장히 다릅니다. 글로벌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만약 오늘 저녁에 FOMC 회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돼서 글로벌 시장이 한 번 더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모멘텀 혹은 오를 수 있는 수급들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지수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혹은 이 두 기업을 제외하고라도 LG화학, LG전자, LG이노텍 이러한 전기전자 그룹주들의 위치를 놓고 보면 한 번 더 상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외국인의 수급, 기관의 수급의 금액을 보면 금액이 그리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지금은 적은 금액으로도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일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내일까지의 추가 상승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가는 종목이 가고 수급이 붙는 종목에 수급이 붙는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드려보면서 오늘 수급 파이터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계속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한국전력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연말을 앞두고 은행 관련주들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신한지주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완전 자회사 편입 이슈가 있는 메리츠 증권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기관까지 합세해서 현대로템, 방산 관련주에도 오늘도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은 파라다이스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현대글로비스와 HMM 만났습니다. 운송 관련주 그리고 또 실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 두 종목인데요. 현대글로비스와 HMM 두 종목 다 3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두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현대글로비스 혹은 HMM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참 최근에 주식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주식 굉장히 어려운데 올해 더욱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여러분들 화장품주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퍼시피, 한국화장품. 지금 중국이 코로나로 난리가 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화장품주든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대글로비스라든지 HMM 같은 경우에는 또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메이저 주체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거 지금 사는 게 맞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반등력에 매도를 하는 것이 맞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서 현대글로비스 HMM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대글로비스와 HMM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를 꼽아주셨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또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어서 그쵸.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중고차 관련된 네. 이야기도 있고 그 전에 먼저 HMM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민영화 이슈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HMM보다 현대글로비스를 선택한 이유는 이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이 불확실성으로 아직까지는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부분이 어떠한 방향성을 띠고 확정적인 뉴스와 확정적인 스케줄링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HMM은 시장에서 더 좋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 하나라도 불확실성이 적은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이 보다 안정적인 선택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HMM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 HMM보다는 현대글로비스가 조금은 더 우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현대글로비스에 한 표를 좀 던져봤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해외 공장 생산의 증대로 인해서 계속해서 외형이 성장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물류 회사예요. 현대글로비스는 쉽게 말해서 이제 물류 회사인데 해외 공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 물동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현대글로비스는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일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간다라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 해운, 유통 지금 전 부분에 대해서 올해 상반기보다 훨씬 더 이 부분의 개선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류비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해운 운임비도 마찬가지죠. 또 유가라든지 이러한 이 에너지 가격도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많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충분히 영업 마진율을 더 높이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PCC 사업이 뭐냐면요. 자동차를 실어 나르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우리나라 완성차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네. 현대차, 기아 최근에 이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 놓고 보면 굉장히 또 잘 선방한 만큼 좋은 결과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로 인해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 이 내년 상반기까지의 긴 호흡 관점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대글로비스는 물류와 해운 또 유통 전 부분에서 사업이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미래 먹거리로 폐배터리 사업도 본격화하고 그쵸. 있습니다. 환율 수혜까지 얻으면서 실적도 탄탄한데 그렇다면 현대글로비스는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일단 뭐 현대글로비스 아까 앵커님께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중고차 사업에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 또 폐배터리에 대한 사업도 뛰어들고 있고 돈이 되는 일에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에 저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인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저는 현재 가격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평선은 오늘 돌파를 해서 충분히 단기 시세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에 저는 22만 원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22만 원보다는 25만 원 그 이상의 목표가를 가져가시면서 사상 최고가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손절가를 정말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손절 가격을 지금 16만 원을 잡아드렸는데 16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 월요일 날 기록했던 가장 낮은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추후에 다시 매수를 하시더라도 우선 현금화를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는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의 수혜주로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기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25만 원 최고가를 노려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6만 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의 라인업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유니드와 그린케미칼 만났습니다. 탄소 중립 관련주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두 종목인데 네. 지금 시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두 종목은?
일단 글로벌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하루 이틀 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시장에 사실 뚜렷한 모멘텀이 없을 때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왔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한번 핫했었던 섹터.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어떤 섹터든 뭐 하나를 뽑을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좀 나타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탄소 포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유니드도 그렇고 그린 케미칼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기업에 대한 비교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유니드와 그린 케미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선택해 주셨을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유니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유니드가 또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네. 대장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선택해 주셨을까요? 네, 그것도 당연히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린 케미칼도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성칼륨이라든지 탄산칼륨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국내 30%가 아니고요. 세계 시장에서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시장에서 30%면 당연히 국내에서는 1위의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탄소 포집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를 이 가둬두는 기술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가둬두고 이것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이 기술들을 말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탄탄하고 안정적으로 매출은 계속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올랐어요. 네. 유니드가 생산하는 가성칼륨이나 탄산칼륨 모두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런데 환경 문제가 계속 화두가 되다 보니까 수요량도 견고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인적 분할을 했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사업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학사업부.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건자재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 나무 목재를 기반으로 하는 이 보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업부를 좀 떼어냈어요. 그리고 이 화학사업부만 가지고 유니드가 재상장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재평가를 통해서 탄소 포집 관련주인 그린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번 시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이 인적 분할로 인해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시세를 받았을 때 시세를 덜 받았다라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드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염화칼륨을 수입하는 중국 쪽의 수요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유니드는 공급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목을 더욱더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유니드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유니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거래 재개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상승을 했다면 더 좋은 모습을 보였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재상장한 이후에, 기업 분할 이후 재상장한 이후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다가 일정 부분의 차익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과 오늘의 위치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면 어제 이 9만 원이라는 가격 밑으로 내려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고 오히려 오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서 충분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손절가를 제가 9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최근 약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수하신 분들은 전체가 다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가격대가 오면 투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안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신에 올라갔을 경우에는 저는 월요일 날의 고점을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굉장히 갈릴 것 같은데, 돌파를 하게 된다면 12만 원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탄소 포집 관련주 중에서는 유니드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2만 원, 그 이상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손절가는 9만 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LG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LG전자가 또 오늘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재고 다이어트에 나섰다는 소식이 그렇죠. 나오고 있고 전장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재고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일단 LG전자가 재고가 관리가 잘 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를 불태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많이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 많이 팔았겠어요? 당연히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를 통해서 충분히 이제 많이 팔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재고에 따른 부담감이 좀 줄어든 상황, 그리고 많이 팔렸기 때문에 당연히 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살려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LG전자는 백색가전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LG전자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작년에 MC 사업부까지 이제 정리하면서 전장 사업부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전장 사업부에서 지금 조금씩 성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장 사업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장 산업 쪽에서는 좋은 결과치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VS 사업부도 올해 이제 첫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굉장히 이 좋은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LG전자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TV 업계가 폭탄 세일에 들어가며 또 재고 처리에 그렇죠. 성공을 했고요. 그러면 LG전자의 주가 상승은 앞으로 전장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정말 많이 소외를 받았었어요. LG전자 좋다 했는데 주가는 사실 그렇게 좋지 못했다가 최근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2만 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9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LG전자의 주가의 가격이 깊게 내린다라기보다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려보면서, 그때는 손절하실 분들은 좀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다. 대신에 조금 더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9만 원이 이탈됐다 하더라도 손절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가격대. 그러니 LG전자는 저는 모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메리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긴 호흡 관점으로 저는 LG전자를 바라보시는 게 더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LG전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이 기간에 갇힌다면 장기간 좀 지지부진한 네.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